56세 반찬가게 주인 한정아는 28년간 참아온 남편의 외도와 폭력, 경제적 착취를 견디다 변호사를 만나 석 달간 조용히 증거를 모으며 탈출을 준비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남편의 말에 맞서 그녀는 기록으로 싸우고 침묵으로 저항하며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집을 나선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라이프 아틀리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현관문 앞에서 숨이 막혔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휴대폰이 짧게 울리고 그 진동이 손뼉까지 타고 올라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웃음인지 욕인지 모를 남자 목소리. 나는 속으로만 말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바닥에 흩어진 카드와 잔돈이 먼저 눈에 박혔다. 거실 한가운데 내 남편 강두식이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든 말든 고개도 안 들었다. 두식은 겉보기엔 멀쩡했다. 몸도 좋고 말도 또박또박했다. 그래서 더 지독했다. 술에 취해서도 아니고 미쳐서도 아니었다. 그냥 당당하게 망가뜨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살짝 났다. 그리고 그 순간 떠올랐다. 내 이름은 한정아. 나이는 60을 바라보고 동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서는 사람. 남들 앞에선 웃고 집에선 숨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건 딱 하나였다. 내가 모아둔 내 몫의 마지막 돈. 그걸 두식 손에 다시는 못 쥐어주겠다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을 서늘하게 긁었다. 두식이 고개를 들었다. 왔냐? 그 말투가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서웠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손잡이가 바닥에 툭 부딪혔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밥은? 두식이 물었다. 나는 냉장고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속으로만 말했다. 또 시작이구나. 반찬통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다. 플라스틱 뚜껑이 딸각 소리를 냈다. 두식은 텔레비전만 봤다. 리모컨 누르는 소리, 딸각딸각. 채널이 바뀌고 화면, 빛이 거실을 파랗게 물들였다. 나는 밥을 데웠다. 전자레인지 띵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 사이로 나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한정아. 밥상을 차렸다. 두식은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다. 이게 뭐야? 식었잖아.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말하면 더 길어진다는 걸 알았다. 두식이 숟가락을 탁 내려놨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쳤다. 요즘 대체 뭐 하냐고. 가게만 나가면 집에 신경도 안 쓰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톱 밑이 까맣게 때가 낀 걸 봤다. 오늘도 시장에서 배추 다듬고 파 씻고 손님 웃음에 맞춰 웃다가 온 손이었다. 속으로만 말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당신이 카드값 갚는데 이게 신경 안 쓴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론 나오지 않았다. 두식이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끼익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나 나간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은 계속 켜져 있었다. 드라마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입 안에서 말을 굴렸다. 이용. 그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았다. 뱉지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시계를 봤다. 밤 11시.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이 촤르르 흘렀다. 그릇이 부딪히는 댕그랑 소리.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그릇 닦고 물기 닦고 선반에 올리고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싱크대 서랍을 열었다. 행주를 꺼내려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영수증이었다. 펼쳤다. 라운지 뮤즈, 어제 날짜.
23만 원. 심장이 쿵 떨어졌다. 나는 영수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서랍이 드르륵 닫혔다. 거실 시계 초침이 뚝딱뚝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너무 컸다. 귀를 막고 싶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었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떴다. 두식은 새벽 3시에 들어왔다. 열쇠 돌리는 소리, 찰칵, 신발 벗는 소리, 툭툭. 나는 자는 척했다. 숨소리를 고르게 만들었다. 두식이 방문을 열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침대가 삐걱 소리를 냈다. 술 냄새가 났다.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속으로만 말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해, 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안에서 굴렸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남편 주머니에서 떨어진 여자 명함을 발견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두식은 거실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 빛이 그의 얼굴을 파랗게 비췄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을 밟았다. 발바닥이 시렸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싱크대 아래로 뭔가 하얀 게 보였다. 종이였다. 몸을 숙여서 주웠다. 허리가 삐걱거렸다. 영수증이었다. 구겨진 채로 물기에 젖어 있었다. 손끝으로 날짜를 더듬었다. 어제 내가 모르는 술집 이름, 라운지, 뮤즈, 그리고 그 아래 현금 인출 35만 원. 심장이 쿵 떨어졌다. 나는 영수증을 펼쳤다. 종이가 부스러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술값만 20만 원이 넘었다. 혼자 마시기엔 너무 많았다. 속으로만 말했다. 모르는 척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르는 척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이게 만들었다. 나는 영수증을 다시 구겼다.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멈췄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손이 안 움직였다. 나는 영수증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제일 안쪽 낡은 영수증들 사이에. 서랍이 드르륵 닫혔다. 그 소리 뒤로 두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앉아. 나는 돌아봤다. 물 마시려고. 두식은 피곤한 얼굴로 나를 봤다. 일찍 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탁 닫혔다. 나는 냉장고 앞에 서서 차가운 불빛만 바라봤다. 우유팩, 김치통, 반찬통들. 다 내가 채운 것들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안 났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두식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커피. 나는 커피를 타줬다. 믹스 봉지 뜯는 소리. 싹. 물 끓는 소리. 보글보글. 두식은 커피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봤다. 화면.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이 낯설었다. 결혼 초반엔 달랐다.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다. 말끔한 셔츠에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 그 말이 내 귀에서 아직도 희미하게 울렸다. 하지만 두식의 책임은 늘 내 통장으로 떨어졌다. 돈이 사라질수록 그는 더 당당해졌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따지면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깟 돈 가지고 뭘 그래. 그 웃음이 내 속을 비틀었다. 두식이 나갔다. 다녀온다. 문이 닫혔다.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에서 물이 촤르륵 흘렀다. 수세미가 그릇을 문지르는 소리. 끼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물기 묻은 손을 닦고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숨소리만 들렸다. 여보세요?
끊겼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그 번호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속으로만 말했다. 누구야? 누구냐고. 말은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날 오후 가게에서 손님을 봤는데 집중이 안 됐다. 사장님, 김치 한 통이요. 네. 잠깐만요. 김치통을 꺼내는데 손이 미끄러졌다. 통이 바닥에 쿵 떨어졌다. 뚜껑이 열리면서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손님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폐점하고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봤다. 또 모르는 번호. 아까 그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진동이 손바닥에서 드르륵 울렸다. 끊겼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 번호만 덩그러니 내 손이 떨렸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에 힘이 없었다. 열쇠가 달그락 소리를 냈다. 문을 열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두식 외투가 소파에 걸쳐져 있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옷걸이에 걸어야지. 그런데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무겁고 낯선 향.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숨이 막혔다. 손에 든 외투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나는 주머니를 뒤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지퍼가 징 열렸다. 영수증 2장, 지갑, 그리고 명함 1장. 꺼내서 봤다. 미란 헤어, 원장 최미란.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이 짧아졌다. 나는 명함을 사진 찍었다. 휴대폰 셔터 소리, 찰칵.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명함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외투를 옷걸이에 걸었다. 손이 떨려서 옷걸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땡그랑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움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들키면 안 돼. 왜 내가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먼저 숨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서 컵이 흔들렸다. 물이 턱 밑으로 흘렀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두식이 들어왔다. 왔냐? 나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탁 소리가 너무 컸다. 두식이 물었다. 왜 그래? 안 좋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또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그날 밤 나는 인터넷에 이혼 변호사를 검색했다. 법률사무소는 시장 골목 끝에 있었다. 간판도 작고 건물도 낡았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찼다. 심장 때문인지 계단 때문인지 모르겠었다. 문 앞에 섰다. 서윤기 법률사무소.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에 땀이 났다. 들어가야 해.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다. 문을 밀었다. 딸랑 종이 울렸다. 그 소리에 온몸이 긴장했다. 안은 생각보다 좁았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변호사는 젊었다. 나보다 한참 어렸다. 눈빛이 차분했다. 앉으세요. 목소리도 차분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끼익 소리를 냈다. 내가 너무 무겁나 싶어서 몸을 움츠렸다. 말씀하세요. 윤기가 펜을 들었다. 나는 입을 열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종이컵이 손에서 찌그러졌다. 물이 입안에서 도는데 넘어가지 않았다. 남편이요.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윤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바람 피는 것 같아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윤기는 휴지를 건넸다.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 그 단어가 내 머리를 쳤다. 영수증이요. 사진 찍어뒀어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잘 안 넘어갔다. 윤기가 사진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더 필요해요.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녹음, 뭐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요? 기록하세요. 기록이요? 윤기는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 그 소리가 내 귀에 박혔다. 날짜, 시간, 금액, 외박, 거짓말. 모든 걸 적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기가 펜을 멈췄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이라는 단어에서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나는 안전하지 않은 집에서 안전한 척 살고 있었다. 남편분이 폭력적인 분이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윤기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종이에 체크리스트를 적어서 건넸다. 영수증,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외박, 날짜, 현금 인출 내역, 녹음 가능하면 이걸 다 모아야 해요? 네. 최소 이 3개월. 패턴이 보여야 해요. 이 3개월. 나는 손톱을 뜯었다. 손톱 밑에서 살짝 피가 났다. 그런데 남편이 알면 어떡해요? 윤기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기가 명함을 건넸다. 급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받습니다. 명함을 받는 손이 떨렸다. 사무실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난간을 붙잡았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눈부셨다. 눈을 가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2시기였다. 오늘 늦어. 저녁 알아서 먹어. 뚝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속으로만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발이 무거웠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런데 내 마음은 무거웠다. 버스가 왔다. 취릭,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올라타서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웃고 떠들고 살고 있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꺼내는데 떨어뜨렸다. 땡그랑 소리. 나는 주워서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불을 켰다. 텅 빈 거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있었다. 속으로만 말했다. 한정아, 할 수 있어.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식에게서 오늘 늦어라는 메시지가 왔다. 집 안의 시계 초침이 너무 크게 들렸다. 틱, 틱, 틱.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이 따라 뛰는 것 같았다. 나는 냉장고에 붙여둔 달력을 떼어냈다. 손끝이 저려왔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다. 볼펜이 종이를 긁었다. 그리고 메모를 시작했다. 12월 15일 저녁 8시 전화. 오늘 늦어. 귀가 새벽 2시. 속으로만 말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윤기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기록, 기록, 기록. 두식이 늦게 들어왔다. 현관문이 쿵 닫혔다. 그 소리에 어깨가 움찔했다. 앉아. 나는 달력을 재빨리 냉장고에 붙였다.
자석이 탁 소리를 냈다. 응. 자려던 참이야. 두식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물을 꺼내 마셨다. 목구멍으로 물 넘어가는 소리. 꿀꺽꿀꺽. 그리고 나를 봤다. 요즘 왜 그래? 뭐가? 자꾸 멍 때리고. 무슨 생각해? 심장이 뛰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두식은 한참 나를 봤다. 그 눈빛이 내 목덜미를 서늘하게 했다. 가게 일 힘들면 접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나는 웃었다. 웃는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진짜 괜찮아.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래. 두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조였다. 속으로만 말했다. 들킬 뻔했잖아. 다음 날 밤, 두식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나는 그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지퍼가 징 열리는 소리.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지갑, 휴대폰 충전기,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명함 한 장. 꺼내서 봤다. 미란 헤어. 원장 최미란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이 짧아졌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나는 재빨리 명함을 사진 찍었다. 휴대폰 셔터 찰칵 소리가 너무 컸다. 명함을 도로 넣고 지퍼를 닫았다. 화장실 문이 드르륵 열렸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틀었다. 촤르륵 물소리. 두식이 나왔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뭐해? 물 마시려고. 두식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서 물이 턱 밑으로 흘렀다.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확인했다. 명함이 선명하게 찍혔다. 최미란.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며칠 뒤 나는 그 미용실 앞을 지나갔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여자가 보였다.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었다. 웃으면서. 최미란이었다. 나보다 한참 젊었다. 화장도 짙고 옷도 화려했다. 나는 내 모습을 유리에 비춰봤다. 낡은 패딩, 부스싼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속으로만 말했다. 나랑은 완전히 다르네.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화가 나기보다는 부끄러웠다.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나는 고개를 돌리고 걸었다. 그날 밤 나는 달력에 또 기록했다. 12월 22일 오후 미란 헤어 방문, 최미랑 확인. 나이 40대 초반 추정. 외모 화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다음 날 미란에게서 두식에게 온 메시지를 나는 우연히 보게 된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두식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두식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메시지였다. 두식은 화면을 봤다. 그리고 빙긋 웃었다. 그 웃음을 오랜만에 봤다. 내가 휴대폰을 건네줄 때도, 맛있는 반찬을 해줄 때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웃음이었다. 나는 설거지를 멈췄다. 물을 잠갔다. 누구야? 응? 아, 친구. 두식은 답장을 쳤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다. 타닥타닥 타닥. 그리고 웃으면서 일어났다. 나 나간다. 어디? 잠깐 볼 사람 있어. 두식은 외투를 입었다. 그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속으로만 말했다. 친구. 무슨 친구?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 두식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아니, 예전 휴대폰이었다. 나는 집어들었다.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졌다.
비밀번호. 나는 두식 생일을 눌렀다. 틀렸다. 우리 결혼 기념일. 틀렸다. 내 생일. 틀렸다. 손이 떨렸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두식이 자주 쓰는 숫자. 1004. 화면이 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메시지를 눌렀다. 제일 위에 미란이라는 이름. 열었다. 어제는 좋았어. 다음엔 더 길게. 그 한 줄이 내 배를 뒤틀었다. 크롤을 올렸다. 오빠 보고 싶어. 나도. 언제 봐? 곧.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나는 메시지를 캡처했다. 1장, 2장, 3장. 찰칵, 찰칵, 찰칵.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다. 속으로만 말했다. 내가 이걸 봤다고 말하면 죽을까. 말이 너무 과해도 그때 나는 진짜로 그 생각이 났다. 두식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도로 놓았다. 손을 닦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두식이 밥상 앞에 앉았다. 갑자기 웃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나는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려서 반찬을 제대로 집지 못했다.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긴 맨날 인상 쓰고 있잖아. 나는 숨을 들이켰다. 당신 밖에서 뭐해? 두식은 젓가락을 놓았다. 탁 소리. 갑자기 왜? 요즘 늦게 들어오잖아. 친구 만나니까. 무슨 친구? 두식은 한참 나를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소리 없이 칼처럼. 나는 울컥했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내가 진다. 그게 내 몸이 먼저 아는 규칙이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 가게 접고 집에서 빈둥대는 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그 가게 돈으로 당신 카드값 갚잖아. 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지난달 카드값 300 내가 냈어. 그 전달도 내가 냈고.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데 그 돈으로 당신 밖에서 뭐 했어? 두식이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끼 긁었다. 야, 한정아.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고개를 들고 두식을 봤다.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다. 뭐? 밖에서 여자 만나? 두식의 눈이 번쩍였다. 너 지금 아니야? 그럼 뭐야? 그 최미란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순간 공기가 멈췄다. 두식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나를 봤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날 밤 두식은 내 통장을 요구했고 나는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했다. 통장 줘. 두식의 목소리는 낮았고 너무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나는 입안이 바짝 말랐다. 혀가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왔다. 왜? 돈 좀 써야 돼. 얼마? 그냥 통장 달라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겨우. 그 두 글자. 그 순간 두식의 눈이 변했다. 아주 잠깐. 번쩍. 그리고 손이 움직였다. 여기서 나는 자세히 말하지 못한다. 그날의 공기는 아직도 내 목을 조인다. 다만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끼익 하는 그 소리만은 또렷하다. 나는 몸을 움츠렸고 어깨가 쑤셨다. 바닥이 차가웠다. 무릎에 닿은 타일이 얼음처럼 느껴졌다. 두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배를 피웠다. 라이터 칙 소리, 연기 냄새가 거실에 퍼졌다. 그
그 냄새가 내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통장. 두식이 다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속으로만 말했다. 살아야 돼. 일단 살아야 돼. 방에 있지? 두식이 방으로 갔다. 서랍 여는 소리. 드르르. 나는 몸을 일으켰다. 어깨가 욱신거렸다. 방문이 열렸다. 두식이 통장을 들고 나왔다. 여기 얼마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식은 통장을 펼쳤다. 300. 이게 다야? 응. 나머지는?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없어. 두식은 통장을 탁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 나는 그걸 주었다. 손이 떨렸다. 야, 두식이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 내일 돈 필요해. 알아서 준비해. 그리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통장을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그날 새벽 나는 화장실에서 내 팔을 바라봤다. 거울 속 나는 낯설었다. 눈빛이 비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윤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일이 있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다. 답장이 금방 왔다. 괜찮으세요? 지금 위험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답장을 쳤다. 괜찮아요. 그냥 무서웠어요. 지금부터는 더 조용히 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박혔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다시 봤다. 이 사람이 나였다. 한정아. 예순을 바라보는 여자. 시장에서 반찬 파는 여자. 남편한테 맞는 여자. 속으로만 말했다. 이게 내 인생이야? 거울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나는 그 차가움을 느끼고 싶었다. 아프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윤기는 답장을 한 줄만 보냈다. 지금부터는 더 조용히 하세요. 나는 조용히라는 말을 붙잡고 살았다. 조용히 웃고, 조용히 고개 끄덕이고, 조용히 기록했다. 가게에서 손님에게 김치를 담아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날짜를 외웠다. 10월 3일, 7일, 12일, 15일, 18일, 현금 인출, 외박, 거짓말, 폭력,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현금 서랍이 닫히는 탁 소리, 손님이 돈을 건네는 바스락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겐 신호처럼 들렸다. 속으로만 말했다. 나 사람이 아니라 감시 카메라가 됐구나. 그 생각이 너무 서러웠다. 나는 매일 밤 달력에 기록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12월 18일 저녁 7시 외출. 친구 만난다. 귀가 새벽 3시. 술 냄새.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없음. 현금 인출 50만 원. 손이 아팠다. 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굳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집 안에 작은 녹음기를 샀다. 전자상가 골목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장이 물었다. 뭐 하시게요? 아, 강의 녹음하려고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녹음기는 손바닥만 했다. 나는 그걸 책장 뒤에 숨겼다. 손이 떨려서 테이프가 잘 붙지 않았다. 찍찍 소리를 내며 테이프를 잡아당겼다. 그날 밤 두식은 친구와 통화했다. 나는 방에 있었지만 거시 소리가 다 들렸다. 야, 이번 판만 따면 돼. 얼마? 한 500. 미쳤냐? 그걸 어떻게 구해? 그 여자한테 받으면 되지. 누구? 집에 있는 여자. 몰라. 그냥 둬.
내 속이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얼음처럼 식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눈물조차 마른 느낌. 나는 방문을 살짝 열었다. 녹음기 켜진 거 확인했다. 빨간 불이 깜빡거렸다. 다시 문을 닫았다. 다음날 새벽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두식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 여자한테 받으면 되지. 나는 파일을 휴대폰으로 옮겼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파일 저장되는 작은 띵 소리. 그 소리에 이상하게 안도가 왔다. 겨우 이런 소리에 안도하는 내가 싫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다. 매일 10만 원씩. ATM 기계 앞에 서면 손이 떨렸다. 삑, 카드 읽는 소리. 드르르, 돈 나오는 소리. 그 돈을 가게 금고에 숨겼다. 제일 안쪽 영수증 더미 밑에. 속으로만 말했다.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어느 날 가게에서 단골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어디 아파요?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나는 손님에게 반찬을 더 담아줬다. 감사합니다. 잘 드세요. 손님이 나간 뒤 나는 거울을 봤다. 작은 솜거울. 거울 속 내 얼굴은 정말 야위어 있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나는 거울을 내려놓았다. 속으로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두식이 말했다. 너 요즘 이상해. 너 요즘 이상해. 두식이 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다, 꺼졌다. 그 불빛이 내 눈을 찔렀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거, 내 거, 알아? 그래서 보는 거지. 두식은 내 얼굴을 보며 웃었다. 뭐 숨기는 거 있냐? 나는 바로 뺏지 못했다. 움직이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다. 속으로만 말했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럼 비밀번호 뭔데? 내 생일. 두식은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이 열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두식은 갤러리를 눌렀다. 사진들이 쭉 나왔다. 가게 사진, 반찬 사진, 하늘 사진. 나는 며칠 전에 증거 사진들을 다 클라우드로 옮기고 휴대폰에선 삭제했었다. 두식은 한참 스크롤을 내리다가 휴대폰을 탁 내려놨다. 식탁 위에 탁 소리. 별거 아니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왜 그래? 두식이 물었다. 아니, 놀라서. 뭐가? 갑자기 내 휴대폰을 보니까. 갑자기? 나 내 남편인데. 못 봐?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두식은 소파에 앉았다. 야, 내일 나랑 같이 은행 가자. 은행. 그 단어에서 숨이 막혔다. 왜? 돈 좀 빼야 돼. 통장에 별로 없어. 얼마나? 100만 원 좀 넘어. 그럼 그거 다 빼자. 안 돼. 왜? 그거 가게 월세야. 월세 다음 달에 내면 되잖아. 안 돼. 두식의 눈빛이 변했다. 야, 한정아. 진짜 안 돼. 그 돈 빼면 가게 못해. 가게 접으면 되지. 나 그거 20년 했어. 그래서 20년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두식이 일어났다. 내일 같이 가. 안 가. 뭐? 안 간다고. 두식은 한참 나를 보더니 아주 가볍게 말했다. 그럼 내가 통장 가지고 갈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뒤따라 들어갔다. 야,
강두식. 두식은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어디 있어?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없어. 나는 두식을 밀쳤다. 두식이 비틀거렸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봤다. 그 눈빛. 나는 뒷걸음질 쳤다. 미안. 야, 미안해. 두식이 한 발짝 다가왔다. 나는 문틈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현관으로 뛰었다.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미끄러졌다. 난간을 붙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밖은 추웠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났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윤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뚜. 여보세요?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말이 안 나왔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어디 계세요? 집 앞 계단. 지금 집 안에 남편분 계세요? 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어디든 가세요. 친구 집, PC방, 카페 어디든. 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계단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온몸이 떨렸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었다. 나는 일어나서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걸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윤기에게 전화를 걸었고 윤기는 뜻밖의 말을 했다. 지금 집을 비우세요. 윤기의 사무실은 따뜻했다. 히터 돌아가는 웅소리. 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웅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윤기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남편이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더니 서랍을 뒤지고 말이 끊겼다. 그래서 제가 밀쳤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찜질방. 윤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잘한 게 아니에요. 도망친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남은 거예요. 윤기는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였다. 종이가 넘겨지는 사박 소리. 지금까지 모은 거 충분합니다. 나는 그 서류를 봤다. 날짜, 금액,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내가 석 달 동안 모은 것들이었다. 다만 윤기가 말을 멈췄다. 다만요. 마지막이 필요해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뭐가요? 두식 씨가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그 흐름을 문서로 남겨야 해요. 녹음이나 문자나.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내가 또 그 사람 앞에 서야 해요? 미안하지만, 네. 속으로만 말했다. 무서워. 진짜 무서워. 무섭죠.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윤기는 내 눈을 봤다. 이번만 견디세요. 그럼 끝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두식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안 켜져 있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왔어? 응.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어디 갔었어? 찜질방. 왜? 무서워서. 두식은 웃었다. 뭐가 무서워? 당신이. 두식의 웃음이 멈췄다. 야, 한정아. 응, 은행 가자니까. 싫어. 왜? 그 돈 내 거야. 내 거? 부부 재산이 어딨어? 당신은 번 게 없잖아. 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뭐? 당신 번 돈
어디 있어? 지난 5년 동안 뭐 했어? 야, 두식이 일어났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게 돈 내가 벌었어. 그 돈으로 당신 카드값 갚고, 당신 술값 대고, 당신 담배값 주고. 근데 그걸로 당신 뭐 했어? 닥쳐. 밖에서 여자 만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두식이 한 발짝 다가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을 켰다. 뭐해? 녹음. 뭐?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녹음할 거야. 두식은 한참 나를 보더니 말했다. 그러면 내 가게도 끝나는 거야. 그 말 녹음기에 담겼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가게 망해도 돼. 당신한테 돈 안 주는 게 나아. 두식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나를 봤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찰칵 소리.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문 밖에서 두식이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발소리.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손이 떨렸다. 새벽이 되자 발소리가 멈췄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가방을 챙겼다. 통장, 신분증, 휴대폰, 옷 몇 벌,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돈 다 챙겼다. 문을 열었다. 두식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드르륵 소리. 두식이 움직였다. 나는 멈췄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두식은 다시 자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갔다. 문을 닫았다. 찰칵 소리.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날 새벽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집을 나왔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종이 몇 장인데 내 인생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봉투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다. 법원 앞 계단은 차가웠다. 구두굽이 바닥을 또각 두드렸다. 그 소리가 나를 앞으로 밀었다. 속으로만 말했다. 나 도망치는 거 아니야. 나 나가는 거야.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법원 안은 사람이 많았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구두 소리가 울렸다. 또각. 윤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어요? 네, 서류 주세요. 나는 봉투를 건넸다. 윤기가 확인했다. 잘 정리하셨네요. 고마워요. 제가 뭘요?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윤기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접수하고 조정기일 잡히고 재판 들어가요. 시간 오래 걸려요? 길면 1년, 1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28년보다는 짧았다. 그동안 어디 계실 거예요? 친구 집에 잠깐 있다가 방 알아볼게요. 혹시 남편분이 연락하면 안 받을 거예요. 윤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내세요. 네. 나는 법원을 나왔다. 밖은 추웠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걸었다. 며칠 뒤 집 앞에서 두식을 마주쳤다. 우연이었다. 가게 물건 챙기러 갔다가 나오는데 두식이 서 있었다. 너, 두식이 말을 꺼냈다. 나는 멈췄다. 바람에 낡은 현관 장식이 딸랑 흔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두식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분노인지 장황인지 아니면 처음 보는 침묵이었다. 뭐 하러 왔어? 내가 물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응,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두식은 한참 나를 봤다. 후회할 거야. 안 해. 넌 혼자 못 살아. 나는 웃었다. 혼자 살아봐야 알지. 두식이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결국 닫았다. 그 순간의 침묵이 내 등에 오래 남았다. 나는 가방끈을 더 꽉 쥐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두식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냥 앞만 봤다. 발소리만 들렸다. 또 가, 또 가, 또 가. 그 소리에 맞춰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갔다. 한 달 뒤 나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먼지가 빛 속에서 춤췄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윤기였다. 1차 조정 기일 나왔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손에 든 커피가 식었다. 한 모금 마셨다. 쓰면서도 달았다. 나는 속으로만 말했다. 한정아, 이제 시작이야. 문을 닫지 않았다. 나는 그냥 앞으로 걸었다. 60분이라는 긴 시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